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에서 인생을 고민하는 성모성 철학과 뭐야, 예술이지. 거시기하게 나가는데. 제 분재란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줄여가는 것이다라고 그러죠.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추장님 맞습니까? 인생은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것 맞습니까? 맞는데 맞는데 참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채워가려고만 그러죠. 이 대표적으로 예술지기가 그러죠. 그래서 지금 나무 작년에 경매에서 왕창 빈자리 다 채워놨죠. 한 나무 팔리면 또 두 나무 갖다 찡겨놓죠. 그러다 보니까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지금 빈자리가 없죠. 없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감독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초과 한 2배는 초과한 것 같아요. 두 배는 초과하고요. 근데 때로는 분재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도 덜어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경매를 했던 것도 덜어내기 위한 거죠. 예. 근데 덜어낼 때 어떤 걸 덜어냅니까? 글쎄,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일단. 짐이 되는 걸 덜어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짐되고. 근데 이 나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결함도 굉장히 많고 짐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군이 단순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더라? 유럽의 매듭 이야기 있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한니발이었던가요? 몰라요. 그런 뭔가 것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칼 들어서 그 매듭을 잘라버렸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매듭을 풀어가지고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보다 좀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덜어냈으면. 지금 현재 수감이 없죠. 텅 비어있죠. 살이죠.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것이 뒤에도 지금 똑같은 형태로 지금 요게 있단 말이죠. 이건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뻗어나와서 됐는데 이쪽을 갖다 정면으로 놓고 보는 것하고 이쪽을 놓고 정면으로 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예쁩니까? 편한 것은 여기가 낫죠. 여기가 편한 것이 낫죠. 그러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어느 한쪽을 갖다가 인생에서 덜어내는 것처럼 짐이 되는 부분을 덜어내는 것처럼 덜어내자라고 말한 사람이 부감독입니다. 내가 언제? 저렇게 오리발 내밀 것을 염려해서 제가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해줬습니다. 이 분갈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러니까 9월이 아니고 3월 28일 날 오전 8시 27분에 이걸 갖다가 뒷부분을 잘라내자라고 내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렇게 오리발 내미는 건 전부 정치권의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과연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는 이 예술식으로 올 봄에 완전히 분갈을 했단 말이에요. 싹 털어가지고 분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다 활족해서 지금 새순들이 쫑긋쫑긋 지금 또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쯤 해서 작업을 해도 괜찮겠다. 일단 이렇게 조금 약간 깐닥깐닥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견뎌줄 것 같고.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석유영합제도 안 발랐죠. 이 전부 살인데 석유영합제도 안 발랐는데 석유영합제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일부 사리 처리도 하고 그래서 나무 수영도 이제 요걸 덜어내면은 새로 모양을 갖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어차피 요걸 갖다가 덜어내기로 했으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이파리 있는 부분만 전부 이런 식으로 잘라내보겠습니다.
아, 그래 자르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저기 하면은 내 핑계 대려고 그러지요. 네. 그러죠. 아, 이거 곤란한데. 너무 우리 부감독님의 눈치가 비상해져가지고 제가 이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요새는 그 상당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아, 잘라니까 시원해진다. 근데 이걸 못 잘라내는 것이 초보자들은 첫째 수영을 볼 수도 없지만 두 번째로는 수영을 설사 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워서 못 자릅니다. 근데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 초보 여러분들은 아직 요 단계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낼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서 자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나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덜어내야 될 때,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는 덜어내는 게 없어요. 채워야지. 채워야지. 근데 우리처럼 저는 이제 명퇴를 했고 우리 부감독님도 명퇴를 했고 저기 계시는 우리 추사장님은 정년퇴직을 했고 그러니까 퇴직을 해서 이제 비워야 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비우는 이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나무도 그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력이 강하니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순들이 막 밀고 나오잖아요. 네. 예술식으로 분갈이 하면은 이 새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몸통에서도 이렇게 새순이 밀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새순이 밀고 나오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새순도 그러고 무은 놈도 그러고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름박시로 됐습니까? 조금만 반대 방향으로 좀 돌려보세요. 아, 여기가 딱 정면 작업으로 딱 괜찮겠는데. 그게 정면이죠. 이 나무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지죠. 그러고 네. 일단 이렇게 잘라내니까 네. 기존에는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뒤에 하고 그렇죠. 이쪽에 또 가지 있던 게. 네. 근데 이제 요렇게 해놓으니까는 지금도 이제 명확한 수간이 없어서 조금 하긴 한데 처음보다는 좀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수건을 갖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세워서 예. 수건을 갖다가 만들어 주면은 여기서 여기에 맞게 덜어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진도 다 내보냈으면은 그 쉽게 말해서 가구 재배치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하듯이 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손대가지고 수건도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예. 수건 만들어주고 여기가 사려니까 이쪽은 조금 공간 여유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빈자리 골고루 자기 자라나는 마인대로 꺾어서 나무 모양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월 지나면 나는 수간을 요걸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요거 치워버리고 왜냐면 여기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요걸로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거리를 두고 예, 거리를 두고 아까 내려보세요. 요거를 차라리 내려보면 요렇게 하면은 그 가지를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가 지금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또 살이 그 흰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 가리니까 그러지요. 그것도 나는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만 돌려보세요. 정면으로. 자 여기 훨씬 좋네. 그러니까 고기가 지금 그 가지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살이 친 게 안 보이니까 거기가 이제 내 흐름을 그거가 가립니다. 그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약간 틀어줘서 어쨌든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주면은 이것을 달고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가지들은 이제 저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껍질 벗기는 작업을 하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발열과 오한 그 다음에 이제 장기침까지 하게 되니까 이것은 누가 작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 부감독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왜요? 아 금방 얘기했잖아요. 왜요라니 내가 이걸 하면은 그 두통 뭐 발열 오한 이런 것에 시달리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나는 거기다 한 2가지 더 붙여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아니고 부감독님이 당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다고? 네. 이야.
제가 좀 인간성이 좀 더러워요. 문제가 있는데. 심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자, 이렇게 이 나무들은 이미 이제 철사를 갖다가 오랫동안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특별히 이 부감독님을 고려를 해줘서 이 가지하고 요 사리차린 거 있잖아요. 요것 다 여기를 다 잘라냈다고 해서 요걸 갖다 전부 다 사주를 치면 안 돼요. 여기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 가지들만 이렇게 껍질을 갖다가 벗기면 돼요. 이렇게. 나도 그런 얘기는 해봤다. 네? 나도 그런 얘기는 해봤다. 부감독님 당연히 보수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초보자들 상대로 하는 거라니까 이건. 초보자들은 아니고 이 모르시는 분들 왜 자꾸 본인을 갖다 이렇게 초보자 취급을 하시니까. 나는 진백 만져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진백. 근데 어쨌든 요 흐름하고 맞춰가지고 요 가지도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껍질을 이제 쳐서 풀고 그냥 껍질 나무를 만들면 되고, 요 가지는 우리가 수영을 거르긴 했지만 이건 지금 첫사가 일부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다 풀고 나서 다시 감아줘야 돼. 그렇지. 다시 감아주는데 되도록이면 올해는 감지 않고 내년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철사를 감고 나서 수영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바로 철사를 갖다 감게 되면 나무는 엄청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올해 분갈이라고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극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철사를 감으면은 한 해에 2번이나 이 스트레스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간차를 두고 조금 여유를 두고 나무를 갖다가 해줘야 이 나무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먼 미래를 보고. 근데 이 나무를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지난번에 젊은 그 친구 둘이 와가지고 이 나무를 굉장히 욕심을 냈었어요. 누가요? 젊은 대구에서 온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 분양을 해주겠다. 왜 그런 거니? 이런 주제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나무가 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비워내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나무. 그죠? 비워내서 더 아름다운 나무가 우리 예술에 있는 나무는 이미 비워내서 다 비워내고 몇 번 항상 가이점이 하면서 또 조금 찼다 싶으면 이렇게 비워내고 이렇게 계속 부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외부에서 들어온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워내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것이 실제 눈으로 여러분들이 작업 전과 후를 갖다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나무. 그래서 이게 나무뿐만이 아니고 인생 자체도 이렇게 비워냄으로 해서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 근데 사리 작업한 지는 꽤 된 것 같아. 여기는- 물선이 이렇게 좀 저기 한 거 보니까. 사리 작업은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사리 작업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지금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 안 해도 네. 이제 확대니까 물선이 많이 부풀어 올랐어. 네, 많이 부풀어 오른 것이 이것이 이제 연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천 같은 경우는 이 얼마만큼 부풀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 요인이 됩니다. 바로 작업한 것하고 오랫동안 키운 것하고, 그렇죠. 오랫동안 키워서 물선이 부푼 것하고는 가격 차가 상당히 나게 됐죠. 그래서 이 나무는 많이 달고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가치가 몇 배 정도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그거는 모르지. 아니, 감독님, 우리 부감독님 보실 때. 예? 우리 부감독님 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2% 떨어졌어요. 2% 떨어졌어요? 그거 채우려면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려. 네, 그 아까 상태보다도 오히려 덜어냈더니 나무 가치가 2%가 떨어졌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 뭐냐면, 부감독님을 예? 카머슴으로 지위를 강등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뭐시기냐, 석화 유화합제도 좀 칠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안 칠하니까 사리 부분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좀 때가 타가지고, 확실히 그거를 좀
칠해줘야 사리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50%또 가격대 상승이 되지. 그런데 이 작업 전에도 석회용합자는 안 칠했거든요. 알아요? 근데 이 나무를 갖다 덜어내니까 오히려 지금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거기도 사리를 치야 되니, 거기도 벗겨내려고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상태로 봐도 제가 볼 때는 가치가 2배 정도는 올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부감독님은 이 오춘기라 그러는 거죠? 오춘기는 아니고, 육춘기 보세요. 발사그리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춘기라 예술지기한테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군의 시력을 보이는 것이 뭐라 그럴까 이유 없는 반항. 반항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김현정이가 부르지 않았나요?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고 무슨 반항이요? 응? 아니 근데 여기로 정면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사리가 좀 확 뛰어가지고 그럴 것도 같은데. 그 나무가 이제 우리가 좋은 나무들은 우리가 미는 앞꼭지도 이쁘지만 뒷꼭지도 이쁘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앞꼭지만 이쁜데? 뒤에서 봤을 때는 진짜 미인 같아도 앞에 가면은 좀 안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진짜 미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본에 심어진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네.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진백류는 그런 유약분 사용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거는 그렇게 했대요? 요 분은 첫째로 마땅한 당시에 마땅한 분이 없었고요. 그거는 핑계일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색하고 요 색하고 보색 관계잖아요. 조금 붉은 계통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녹색 분이었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플라스틱 분을 심지. 근데 이제 이게 차선이죠. 차선책이죠. 차선으로 이제 요 분을 갖다가 사용을 한 건데,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요 나무는 여기서 여기까지 사리를 친 이 부분은 올해 석회용합제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칠해도 돼요? 나무가 이제 죽는 것이지. 그러죠. 치는 거죠. 왜요? 제가 이런 세상을 봅니다. 제가 했던 농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황당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감독님도 제가 종종 이 부감독님을 그렇게 골탕을 먹이는데 요새는 제가 당하는 뉴스가 부쩍 늘었어요. 어쨌든 이 석회화합제를 2억을 갖다 칠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줄기에는 절대 석회화합제가 바로 사리 작업하고 석회화합제 바르면 우리 부감독님 말대로 나무를 빨리 죽이는 비법 중에서 비법이 되죠. 예. 그래서 이미 기존에 사리가 쳐져 있던 부분, 그래서 완전히 마르고 그 상처가 없는 부분만 이 석회용합제를 바르시면 돼요.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완성된 모습을 요쪽 줄기만 빼고 완성된 모습을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얘기했던 대로 어제 실제적으로 이게 작업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 이 나무를 우리 부감독님께서 떼 빼고 광내주고 맞죠? 네? 떼 빼고 광내주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바로 촬영을 하지 못하고 또 더더구나 이렇게 손님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제 했는데 일단은 여기 사리 작업을 다 끝냈죠. 예. 이 소위 사리 작업을 갖다 다 끝내서 껍질을 다 벗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기 안에 있는 사리들 좀 무른 부분들을 갖다가 다 털어냈죠. 예. 이 과정에서 약간의 상처가 생겼어요. 약간의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 석유유황합제를 바르려고 했던 애초 계획이 무한정 보류가 되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칼로스가 형성이 돼가지고 상처 자국이 아물어지면은 한 달이면 돼요? 예, 한 달 정도면 됩니다. 그 상처로 이 석유유황합제가 스며들지만 않으면 안 되니까. 된다 이거지? 예,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석회화합제를 바르면은 잠깐 돌려봐요. 자. 고기가 딱 정면으로 하면 예, 요 보이는 장면인데 이 나무를 갖다가 조금 간단하게 그냥 이 타이끈을 이용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는데요. 당기면 돼요. 이렇게 당겨? 응. 이만큼 당겨도 안 걸리는데요. 잘 해봐요. 잘 해봐요. 또 뭐 부감독님이 시키면 저야 뭐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되잖아요. 뭐. 자, 이렇게 해서 타이끈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켰는데 사실 타이끈 고정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딱히 권할 방법은 아니에요. 편의상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철사를 감는 것하고 타이끈하고 고정하는 것하고 이게 고정되는 그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끈으로 고정을 하면 아무래도 근데 나무가 또 몸살은 좀 덜해요. 또 타이끈으로 고정을 하면. 근데 이제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놓으면은 한 1년이면은 완전히 고정이 되죠. 이 철사를 풀게 되는 시기가 되면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 나무는 앞으로 한 10년간 이제 분갈이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완전히 흙을 완벽하게 다 털고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하면서 여유 있게 이제 이 밥을 채워가면서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쉬운 점은 이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저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우리 부감독님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튜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나옵니까? 저는 몰랐었는데 아마 제가 이 진백을 자주 손대지 않으니까 저도 올해 몇 번, 한 3개? 그리고 또 이제 더더구나 이 진백이나 석화회나 짜보나 요것에 갑자기 우리 부감독님이 주목할 만한 꽃이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부감독이 해가지고 다 떠넘겨 버렸죠. 떠넘기다 보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건데 제가 또 이게 게으르긴 또 게으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평소에 짐이 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부담이 드는 것들 우리 살다 보면은 그걸 떨어내야 될 때가 있죠. 우리 감독님 흉 한번 볼까요? 없는데? 뭐예요? 우리 감독님이 옷을 사잖아요. 철진한 옷 있죠. 이제 비싼 옷을 이렇게 한 번씩 사는 타입이 아니라 좀 저렴한 옷을 자주 사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근데 모아두다 보니까 모아둘 그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두기 위해서 용기를 사요. 또 그릇을. 옷 그릇을. 옷 상자죠. 없는 상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옷이 5년 되고 10년 되고 한 번도 열어보지를 않고 방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좀 했죠. 잔소리 좀 했죠. 다 없애버리자. 어차피 입도 안 할 거. 그래가지고 헌옷 쓰레기장에 아마 1톤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는 갖다 줬을 거예요. 지금도 집 앞에 많이 쌓여있잖아요. 요새는 이 부담이 되거나 이 철저히 안 입을 것 같다 하면 요즘은 과감히 버리는데 과거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감독님도 마찬가지죠. 이걸 갖다가 키워온 공력이 얼만데 그렇죠. 또 키워온 세월이 얼만데 그래서 그걸 못 자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련 때문에 애착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자르고 있는데 그걸 잘라내므로 해서 나무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변한다라는 것. 그래서 가뿐해진 몸으로 더 분재다운 아름다움을 표현해낸다는 것. 결국 우리네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 사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들, 사는데 짐이 되는 것들, 부담이 되는 것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욕심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렸죠. 다르겠죠? 좀 욕망이 더 커 보이죠?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욕망도 좀 필요하죠. 근데 자기가 감당할 만한, 남이 볼 때 추하지 않을 정도, 딱 그 정도 욕심과 욕망이 결국 삶이나 문제나 아름답게 만들지 않나, 그렇게 제 마음대로 상상을 합니다. 어때요? 좀 이제 그 상모씀 철학과 좀 비슷합니까? 일단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설분전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